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에서 인삼 연구를 맡고 있는 서상영 연구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인삼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인삼의 재배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가림 재배 방법이 관행적 방법입니다. 인삼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햇볕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산간지에서 저렇게 해가림의 방법으로 재배를 하게 됩니다. 해가림의 방법은 검정색 차광망이라든지 아니면 차광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인삼의 새로운 재배 방식인 하우스 재배 방식을 2004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상용화되고 실용화되어 있는 단계인데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인삼의 모습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일반 투명 비닐하우스, 저희들 표현에 장수비닐, PE 비닐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비닐에다가 빛의 광을 좀 줄이기 위해서 흑색 차광망을 다시 더 씌운 그런 재배 방식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약간 푸른 기운이 이렇게 듭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인삼 전용으로 청백 비닐이라고 하는 것을 산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특허낸 인삼 전용 비닐에서 재배하고 있는 인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삼에서 하우스 재배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전임으로 계셨던 분이 청백필름, 즉 하우스 재배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원예작물은 온실이라고 하는 하우스에서 이미 재배하는 것들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인삼을 여기에 접목시키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발상의 전환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우스 재배했었을 때 인삼이 어떤 장점을 갖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 차단이 됩니다. 강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빗물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비가 내리지만 하우스에서는 그 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병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비를 맞지 않으면 왜 병이 감소하냐면,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나 아니면 인삼 줄기나 잎에 많은 병원성 미생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평소에는 적정한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화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빗물이 가해져서 수분이 공급되거나 아니면 기온이 변화돼서 적당한 온도가 되면 이 병원성 미생물들이 발화하게 되어서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일반 노지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삼 줄기나 잎이 서로 부딪혀서 상처가 많이 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나게 되면 그곳을 통해서 병원균이 감염하기 쉬운데, 인삼도 마찬가지로 상처난 그 조직에 거기에 있던 병원균이 감염을 해서 병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우스 재배에서는 일단 강우가 차단되기 때문에 병 발생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병 발생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농약을 칠 일이 적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번, 20번 이렇게 1년에 농약을 치는데 병 발생이 적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에서는 평균 한 5번 이내로 이렇게 농약 방제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 사용량이 적어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유기 재배를 저희들이 시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배 관리가 아주 쉽습니다. 농업의 환경이 고령화되거나 농촌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일단 하우스로 재배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그 풀씨가 들어오는 비율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제초 관리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상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큽니다. 지금도 보면 5월에서 이제 6월로 넘어가는 시점이지만 아침 기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봄에 기온이 올라가서 인삼 싹이 좀 평년보다 조기에 일찍 출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가 4월 달쯤에 보면, 예년에 보면 꼭 4월 6일, 7일 이 정도에 한번 저온이 오더라고요. 그때 인삼이 싹이 이미 난 상태에서 저온을 맞게 되면 그 인삼 줄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고사하거나 2차적으로 병이 오기 쉽습니다. 근데 하우스 재배에서는 일단 저온이라든지 서리 피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경감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연적으로 보면은 가뭄도 많이 오는데,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점적 시설을 하기 때문에 토양 수분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가뭄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장마철 같은 경우에 폭우가 올 때, 앞서 사진에서 이제 인삼밭이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잠긴 것을 보셨는데,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하우스 재배는 폭우라든지 폭설
이러한 기상재해로부터 많이 대응력을 갖고 있어서 인삼이 죽는 확률, 즉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살아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생산량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가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삼 재배 동기, 여기는 관행 재배는 방금 말씀드렸던 하우스 재배의 어떤 보면 단점, 장점의 역으로 생각하시면 관행 재배의 어떤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삼 비닐, 즉 PE 비닐이라고 하는 투명 비닐에 차광망을 씌워서 저희들이 인삼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방법은 보면 보통적으로 봄에 한 번 75% 정도의 차광망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한여름 되면 다시 햇볕이 더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한 겹 쳤던 차광망 위에다가 한 겹을 더 칩니다. 그래서 이중의 차광망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 되면 다시 좀 선선해지니까 두 겹 쳤던 것을 다시 한 겹으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겨울에는 눈으로부터 하우스가 이렇게 주저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차광망 쳤던 것을 다시 걷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차광망을 구매하는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요. 또 쳤다 벗겼다 하는 그런 노동력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후에 인삼 전용으로 개발된 비닐, 즉 앞서 말씀드렸던 청백 비닐을 사용하게 되면 따로 별도의 차광망을 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청백 비닐의 특성은 바깥쪽은 흰색, 안쪽은 청색의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뜨거운 광으로부터 약 일반 비닐에 비해서 3 내지 4도 정도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한 햇볕에 있는 그 가시광선 중에 7가지 태양광에서 광합성을 도와주는 청색광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인삼 그 생육에도 훨씬 도움을 주는 그런 비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 전용 청백 필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중산간지에서 어떤 고온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비닐에다가 차광망을 더 씌우고 벗기고 하는 이러한 노동력과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재배 방식별로 차이점을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행 재배인 경사식 해가림 방식과 그 다음에 투명 비닐에 흑색 차광을 사용한 방식, 그 다음에 인삼 전용으로 개발된 청백 필름을 이용한 방식.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약 살포량이 하우스 재배는 현저하게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이 절감되고 죽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생산성이 관행의 노지 재배에 비해서 적어도 2배, 많게는 한 3배까지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인삼 하우스 재배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하우스 재배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땅이 중요한데요. 인삼의 예정지 관리, 그래서 예정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좋은 땅, 그 다음에 비옥도가 너무 높지 않은, 왜냐하면 비료 요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옥도가 너무 높지 않은 땅, 그 다음에 인삼을 한번 지었던 그러한 땅보다는 새로운 땅, 초작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땅, 아니면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 거기에 유용한 퇴비 같은 것을 넣고 관리했던 예정지를 관리한 땅이 좋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무나 고추, 배추 이런 것들을 재배했던, 즉 비료를 많이 요구하는 이러한 작물을 재배했던 그러한 땅에 인삼을 재배하는 것은 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땅에는 염류라고 하는 그 산과 염기의 중합체인 그러한 염류 물질들이 많이 농축되어 있어서 인삼 뿌리를 많이 탈락시키고, 그래서 양분과 수분의 흡수를 많이 방해해서 인삼 생육에 아주 영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지역을 또 한번 보시면 무배추, 고추를 지었던 땅은 안 좋지만 상대적으로 보리, 밀, 호밀, 우리가 표현하는 화분과 작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작물을 재배했던 그런 땅은 인삼의 생육을 돕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볼 때 저희들이 인삼을 심기 전, 그 다음 심으려고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 토양의 성질이 어떤 정도인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양 분석은 일반적으로 그 해당 그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삼을 재배하시고자 하는 농가분들께서는 이 토양시료 샘플을 인삼을 심기 전에 미리 떠다가 토양 분석을 해서 그 땅의 성질이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토양 화학성을 보시면 먼저 토양 산도라고 해서 pH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인삼에 적합한 토양 산도는 약 5에서 6 정도가 좋습니다.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만 그래도 허용 범위는 6.5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일반 작물이 염기성 토양을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인삼은 약간 약산성 쪽의 토양을 좋아하는 것이 약간 좀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 인산의 범위는 약 70에서 200mg/kg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염류 농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염류 피해가 인삼에서는 크다고 했는데 염류 농도는 보통 0.5 이하,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것은 0.5에서 1.0까지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예작물에서는 염류 농도가 거의 2.0 정도까지는 그래도 재배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인삼에 있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류 농도에 극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토양 분석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료, 저희들이 이제 예정지 관리할 때 그 땅에 이제 비료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비료는 이제 화학 비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보시면 효과가 좀 늦은 비료 성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년생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그 땅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 효과가 빨리 나는 속효성이 아닌 지효성의 어떤 성분들이 좋은데 그것으로서 적당한 것은 낙엽이라든지 낙엽이 구하기 힘들면 볏짚, 보릿짚, 호밀짚 이러한 것들이 인삼에 있어서 아주 좋은 비료의 성분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볏짚이나 보릿짚 이런 것들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단그라스라든지 호밀, 보리, 옥수수 이러한 녹비작물을 재배함으로 있어서 토양의 예정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닐하우스 재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비닐하우스의 시설 규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우스는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좀 잘 견뎌야 합니다.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태풍 이러한 것들이 좀 잦거나 자주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특히 내재해형으로 하우스를 지으실 것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단동 하우스 경우 하우스의 폭은 약 6에서 8m, 그 다음에 하우스의 중앙 높이는 약 3.5m 정도, 그 다음에 하우스 가장자리의 높이는 약 한 1.6에서 2.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시설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특히 평야지 같은 경우 여름철 이제 고온에 접하는 그런 경우는 하우스의 크기를 좀 더 높게 하면서 그 고온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도 높이를 저희들이 한 4m 이상으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측구의 높이를 2m 이상 하셔서 그 고온 피해를 좀 경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우스의 일반적인 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재배의 장점을 앞서 제가 좀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초기 시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짓는 관행 재배 방법에 비해서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서 인삼을 재배할 때 초기 시설비가 약 2.5에서 많게는 한 3배 정도 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우스 재배가 좋다는 것은 인식은 하지만 확대되는 부분에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하우스 재배에서 차광 방법은 앞서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장수 비닐을 이용할 때 흑색 차광망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삼 전용 비닐은 청백 비닐의 경우 차광망을 특별히 치지 않거나 아니면 고온기의 평야지에서 이제 피해가 염려되는 경우는 한 겹 정도 차광망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인삼 재배에 적정한 광량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인삼을 하우스 재배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피복 재료별로 광 특성을 저희들이 한번 보았습니다. 보통 그 파장에 따라서 빛을 분류하게 되는데요.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 좁은 공간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이제 눈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피복 재료, 즉 외부라고 하는 것은 그 하우스를 하지 않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PE 필름과 산란 필름, 그 다음에 청백 필름 그 내부에서 저희들이 기계로 장비를 가지고 찍어 보았을 때 정말 저 가시광선의 어느 정도 어떤 부분들이 파장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그 하우스 내부로 들어오는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형태의 빛이 이제 투과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그 사진은 바로 청백 필름 내부에서 찍은
광투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색깔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색을 가지는 그 부분에서 높은 피크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낮아지다가 다시 적색에 나타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크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백필름은 태양광의 과시광선 중에서 광합성을 돕는 그런 청색광과 그 다음에 적색광의 흡수를 유리하게 하는 그 특성임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지난 마령 지역, 그 지역의 해발 고도가 약 한 300m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인삼 고년근을 재배하면서 피복 재료별로 고온 피해가 발생되는 정도를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018년도 8월 달에는 그때 이제 고온기가 막 시작이 되었고 막 진행되는 단계였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있는 산란 필름에다가 흑색 처광을 했던 그 하우스에서 특히 인삼 잎이 타는, 즉 고온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온이 좀 더 지속되면서 9월 달에는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PE 필름과 그다음 산란 필름에서 그 피해가 더 확대되었고, 상대적으로 오른쪽 끝에 있는 청백 필름에서 재배되고 있는 인삼의 경우는 그 고온 피해에 의한 엽서 현상이 좀 미미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 피해를 저희들이 좀 줄이기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내부 천장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더운 공기가 그쪽에 모이게 되는데, 이러한 더운 공기를 하우스 밖으로 빨리 빼주면은 하우스 내의 기온이 좀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지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는 하우스 천창에다가 통풍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더운 공기를 빼낼 수 있는 환풍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고온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하우스의 구조를 좀 변화시켜서 저희들이 고온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중 구조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중앙에 모일 수 있는 더운 공기를 빨리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하우스 구조를 가지고 현재 연구 단계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재배 시에 이제 고랑과 이렇게 두둑을 저희들이 사진으로 표현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관행 재배에서는 두둑을 한 90cm 폭으로 만듭니다. 근데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는 그 두둑의 폭을 약 120cm 정도까지 넓혀서 동일한 면적에서 재식 밀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재식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수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랑을 만든 후에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데요. 종자를 파종하는 경우를 직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행 재배, 즉 노지에서는 저희들이 가을에 종자 파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출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는 관행 재배와는 달리 가을 파종보다는 봄 파종을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우스 내에서는 겨울철에 눈이나 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토양의 수분 관리를, 만약에 가을에 파종하게 되면 토양의 수분 관리를 인위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노동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봄 파종을 권장합니다. 파종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장비라든지 이러한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자를 직접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1년 동안 따로 재배를 했던 그런 그것을 묘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묘삼을 저렇게 일항에 두둑에 이렇게 심어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묘삼을 심는 경우는 좀 더 고년근, 즉 홍삼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인삼 체형을 좋게 해서 홍삼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경우에 주로 묘삼을 인식해서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 재배할 때 4년근 또는 5년근 이상을 재배 목적으로 할 때 그 적정한 면적에 어느 정도 인삼을 심으면 좋을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인삼의 재배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그 부분은 보통 칸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여기서 한 칸이라고 하는 것은 90cm 폭에 길이 180cm를 기준으로 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한 칸에다가 4년근의 경우는 약 60에서 80개체, 5년근에서 6년근은 그보다 적은 약 40에서 60개체를 저희들이 심으면 되겠습니다. 묘식의 이식 방법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이나 아니면 장비를 이용해서 저렇게 묘삼을 심는데, 일반적으로 약 45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여서 심고 거기에 약 한 3 내지 4cm 정도로 흙을 덮는, 그 다음에 흙을 덮고 거기를 약간 다져주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부초재배라고 해가지고 볏짚을 일반적으로 덮어서 토양의 수분 관리나 잡초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재배 방식을 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 재배에서 토양 수분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적정한 토양 수분은 약 18에서 20% 정도로
저희들이 장비로 찍어보면 쉽게 수치로 알 수 있겠지만 농가에서는 그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이적인 방법으로 그 토양 한 20cm 밑에 있는 부분의 토양의 흙을 떠다가 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을 때 그 토양이 좀 뭉쳐지는 상태, 이 상태를 적정한 상태로 보고 있고요. 건조해서 그 쥐었다 놨을 때 그 흙이 부스러지거나 하면 토양이 약간 건조한 상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일반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관행 재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관수 자재를 투입을 해서 점적의 시설을 따로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 수분 관리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토양이 너무 건조하게 되면 그 염류장의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토양 수분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삼 해가림 방법, 보통 그 농가들 관행 재배에서는 제초 작업에서도 상당한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우스 재배는 이제 풀씨가 날라온 것들이 많이 방제가 되기 때문에 제초 작업이 많이 이렇게 경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는 비율도 적어서 보식을 따로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보식이 필요한 경우는 관행에서 했던 방법대로 묘삼을 심어서 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월동 관리도 중요한데요. 병이 들어서 특히 죽은 그 줄기나 잎은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겨울철에 제거를 해서 따로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른 봄, 다음해 봄에 거기에 있었던 어떤 그 병해충 포자로부터 다시 병 발생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줄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흙덮기라고 하는 복토의 과정을 약 4년근 때 한번 이렇게 실시를 해주는데요. 이 복토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뿌리까지의 흙 두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이제 동해 방지라든지 염류 장애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인삼 하우스 재배 전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3년근, 4년근,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일반 비닐에다가 처강 비닐, 그 다음 아래는 인삼 전용인 청백필름에서 재배하는 방법. 그 다음 오른쪽은 최근에 이제 그 소형 터널로 해서 차광지라고 하는 것을 재료를 이용해서 재배하고 있는 부분인데 충남 예산에서 처음 시도가 되어서 지금 일부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터널식 재배가 되겠습니다. 인삼 비닐하우스 재배 장점은 앞서 좀 말씀드린 걸로 가름을 좀 하겠고요. 청백필름 하우스에서 개선사항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초기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평야지로 주로 이제 논재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고온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었던 이 하우스를 인삼은 연작을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싼 비용으로 지었던 시설에서 또다시 바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즉 연작 재배 기술 개발,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인삼을 한번 수확했던 그 청백비닐 하우스에서 후작으로 어떤 작물이 좋을지를 선발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음지성 식물을 대상으로 뭐 산마늘이라든지 곰치, 천마, 그다음에 곤달비를 대상으로 현재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삼 비닐하우스 재배 면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30헥타 정도 되는데요. 인삼 관행 재배 전체 면적인 약 한 15,000헥타 정도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그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의 확대, 이러한 것들을 기대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하우스 재배 면적을 좀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삼 재배 방식별, 특히 인삼 청백 비닐을 이용한 그런 재배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